저는 이제 모호한 것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진이라는 매체가 이제 굉장히 부분적이고 함축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보면 볼수록 모호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모호한 것을 모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부재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불안한 시선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된 박용호라고 합니다. 이 전시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던 시절에 그때부터 시작된 작업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공부했던 곳이 라이프치히라고 구동독 지역인데 거기서 만난 우베라는 어떤 할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독일의 분단과 한국의 분단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인식하게 된 그런 작업의 과정들을 사진으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부재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 또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제가 한국인이지만 분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자각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런 거는 저는 부재의 시간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통해서 제가 좀 새롭게 그런 한국의 분단, 그 현실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그런 작업이에요. 불안한 시선은 제가 이제 동독에서 느꼈던 분단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한국에 가서 이제 한반도 평화공원에서 이제 탈북민 취업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않고 뭔가 불안함들을 인식하게 된 순간이라서 제가 바라보는 어떤 탈북민들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기도 하고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불안한 시선이 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의미의 불안한 시선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함축적으로 다들 이제 어떤 성인이고 나름대로 자아가 있는 분들인데 천편일률적인 어떤 교육 과정 속에서 또 규격화된 한국 사회에 막 이렇게 집어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프레임 속에 갇혀진 사람들을 찍게 됐고요. 약간 이렇게 왜곡된 그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건 약간 삐뚤어진 시선들, 약간 삐딱한 시선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진으로 뭔가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모호한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내가 어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이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마음에 드는 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사진을 뽑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사이사이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진이 어떤 걸 연상해서 이 빈 공간에서 뭔가 상상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느냐 아닌가가 저한테 중요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사진 전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들을 뽑은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함축적이고 너무 일부분이잖아요. 첫 번째 우배가 찾는 사람이라는 주제는 라이프치히에서 공부를 할 때 우연히 이제 북한의 의료현실이라는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면서 거기에 같이 온 이제 우배라는 할아버지가 제가 1953년도부터 1년 동안 친하게 지낸 박예균과의 그 추억이 담긴 사진 앨범을 가져온 것부터 시작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이 되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은정이라는 탈북해서 남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제 갓 20대 후반의 젊은 여인의 어떤 삶과 이야기들. 저한테 관심 있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나 이제 정치적인 거 이런 분단이라든지 큰 주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박예균, 오은정에 대한 저와 만날 수 있는 개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부분을 통해서 좀 큰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한테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만약 우배한테 박유균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였을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라면 북한 사람들은 다 그저 그렇게 어떤 선동되어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애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북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뭔가 어긋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구나. 이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내가 어떤 선입견에 쌓여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삶이 소멸되지 않는 건 박유균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누군가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나중에 오은정을 만났을 때 오은정이 이제 시집 발표회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의 고향 그리고 자기의 두어온 북한에 있는 가족,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묘하게 이제 우배와 교차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북한에 살고 있고 누군가한테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근데 진정한 그들이 아직은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은정이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 제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고 얘기하니까 은정이가 우배의 사진에서는 나이도 있고 이제 더 이상 뭔가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 끝난 이야기 같다면 자신의 이야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분단의 과정 속에 있고 여전히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젠 아직 시작되는 단계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결말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동독이나 이제 독일같이 이제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닌.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오은정에게는 아직 동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배에게는 박유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게 아마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된 동기인 것 같아요. 뭔가 힘을 모아주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희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업은 제가 하고 싶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할지,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꾸준히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뭔가 어떤 새로운 주제들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끝나지 않는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